영화 읽어주는 남자 시간이죠. 네.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재난 영화 한 편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멜랑콜리아라는 작품입니다. 멜랑콜리아. 로맨스 영화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멜랑콜리아죠? 네. 원래 멜랑콜리아는 이제 극 중에 등장하는 거대한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는 행성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그 행성 이름이기도 한데 멜랑콜리아라는 말 자체가 우울증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중의법을 갖고 있고요. What star is that? Melancholia is just gonna pass right in front of us. And it's gonna be the most beautiful sight ever. 영화가 시작이 되면 어떤 결혼식이 성대하게 벌어집니다. 저스틴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있는데 결혼하는 장소가 바로 자기 언니의 대저택이에요. But I do. 근데 주인공인 저스틴이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거든요. 근데 결혼식의 그 모든 절차 과정마다 우울증 환자로서 너무나 독특한 돌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It's your wedding. Trudging through this. 2부가 시작이 되게 되면 저스틴의 언니가 클레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저스틴이 우울증이 걸린 여동생이니까 굉장히 헌신적인 간호를 해주게 되죠. 근데 1편과 완전히 딴판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There it is. It's a planet that has been hiding behind the sun. And now it passes by us. So it won't hit us. The Earth is evil. 글쎄요. 이것이 과연 이게 뭔가 어떤 싶죠? 영화인가가 네. 궁금해지는데 네.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분명한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영화의 감독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감독이 바로 라스 폰 트리에인데요. 벌써 이름이 들리는 순간 그쵸. 초긴장 상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재적인 감독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상한 어떤 괴이한 영화들을 만든다고 할 수도 있죠. 뭐 안티크라이스트 같은 작품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보면서 정말 진저리를 치는 분들도 많고 Just give me the money. Selma. 뭐라고 할까요? 그 아주 큰 움직임은 없는데 한국에 정박돼 있으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배 위에서 누워 있을 때 느끼는 배멀미 같은 그런 기분이 기분 있어요. 나쁜 배멀미. 네. 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영화가 2부 구성인데 1부의 제목은 동생인 저스틴, 2부의 제목은 언니인 클레어예요. 근데 1부와 2부가 서로 완전히 다른 영화처럼 보인다는 거죠. 결혼식에 관한 영화로 보이는데 뒤에 가면 갑자기 재난 영화가 붙어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영화로 제일 유명한 그 원조쯤에 해당하는 영화가 바로 히치콕의 사이코입니다. 사이코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자넷 리라는 여배우가 나와서 뭐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범죄 영화처럼 보여요. 그리고 베이치 모텔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영화 중반에 샤워실에서 난자다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나온 주인공이. 주인공이 죽었는데 영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지? 했는데 갑자기 사이코패스인 사람 얘기가 나와서 뒤 얘기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굉장히 이상하게 맞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묘한 느낌들을 만들어내면서 영화의 맨 마지막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엔딩을. 둔중한 충격을 주게 되죠. 그 또 한 가지 재난 영화라는 건데 사실 재난 영화는 우리가 장르 영화로 생각하잖아요. 스토리로 보면 사실 딥 임팩트 같은 영화거든요. 그러네요. 네, 행성이 행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렇죠. 전 지구적인 재난이 펼쳐지면 항상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도쿄에서는 어떤 지금 조짐이 있고 인도 뉴델리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걸 다 묘사하게 돼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저택 바깥의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저택 안에서 오로지 지구가 공멸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가족의 이상 심리를 묘사하는 데만 집중한 영화라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영화다. 자, 재난 영화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라스 폰 트리에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실험해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네네. 첫 번째 네. 장면부터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 장면은 이 영화의 프롤로그를 꼽고 싶습니다.
네, 영화가 딱 시작이 되면 아무런 줄거리랑 관계없고 이 영화의 전체 내용을 몇 개 이미지로 요약한 장면들을 제시하듯이 보여줘요. 새가 하늘에서 막 떨어진다든지 혹은 말이 뒤로 주저앉는다든지 혹은 저스틴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뛰려고 하는데 발과 손이 넝쿨에 감겨져 있다든지 맨 마지막은 마침내 멜랑콜리아가 지구랑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 장면이 일단 굉장히 재밌는 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난 영화에서 마지막에 혜성이 지구랑 충돌할지 안 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걸 알려주면은 그쵸. 인터넷에서 욕먹지 않습니까? 욕먹죠. 네. 감독이 스포일러를 합니다. 그것도 영화의 프롤로그에서. 첫 장면에서. 네. 거기에 대해서 한 기자가 라스폰트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영화의 첫 부분에서 그걸 결말까지 다 보여주느냐. 라스폰트리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당신은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볼 때 제임스 본드가 죽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면서도 제임스 본드의 액션을 즐기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결국은 지구가 파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집중해 달라라는 그렇죠. 감독의 제안 같은 거군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프롤로그고 자, 그렇다면 이 재미있는 첫 장면을 이제 지나가서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일부의 시작 장면을 골랐습니다. 시작이 되면은 이 결혼을 하기 위한 리무진, 초호화 하얀색 리무진이 갑니다. 네. 산길을 가거든요. 근데 길이 꼬불꼬불해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제대로 운전을 못하죠. Sir, can you hear me up there? That's good. That's good.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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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be careful. Yeah, I will. It's not my car. I promise. Okay. 이 초호화판 하얀 리무진은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결혼식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Sorry.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도무지 앞으로 진전이 되지 않다가 결국은 결혼식 자체가 망가져 버리게 되거든요. I hate you and your firm. Take off now. 그 상태를 그 좁은 시골길에서 어울리지도 않게 제대로 후진조차 못하고 있는 리무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이 영화가 1부하고 2부하고가 관계가 되게 되는데 1부에서는 결국은 결혼을 어떤 식으로든 잘해보려고 하지만 결혼식이 파탄나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거랑 재난 영화가 무슨 상관인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것이 2부와 어떤 관련을 가진가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또 풀어줄까? 혹은 보여줄까요? 네, 마지막 장면 한번 보시면 거의 진짜 30년을 잊지 못하실 장면입니다. 30년이요? 네, 세 번째 장면은 제 평균 수명. 그때까지는 뭐 수명이 기셔서 살아 계실 것 같고요.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될 수도 있겠군요. 30년. 네, 네. 그만큼 정말 강력한 장면인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사실 이 영화에 스포일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감독이 초반부에 이미 스포일링을 하고 있거든요. 다 보여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스포일러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2분 동안 물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대략 2분간. 네. 네, 대략 2분간. 저는 분명히 경고드렸습니다. 네. 게시판에 이상한 거 스포일러 올렸다고 비난하는 거 올리지 마시고요. 네. 제가 보기엔 뭐 라스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의 스포일러에 그렇게 화낼 분은 맞아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으실 것 네, 같고요. 더 테러 라이브나 설국열차. 네. 네, 여기서 그냥 설국열차를 우리가 이러지 마세요. 스포일러 해버릴까요? 저하고 같이 진짜? 있을 땐 이러지 마세요. 누가 자꾸 있다. 자, 마지막 장면으로 제가 고른 장면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인데요. 마침내 그 행성이 처음에는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랑 안 부딪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죠. 그래서 지구를 향해서 막 오게 되는 거예요. 언니인 클레어가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네. 근데 의외로 우울증 환자로 세상 일에 그렇게 적응 못하는 것 같은 저스틴은 의외로 너무나 냉정하고 차분하게 종말을 준비를 해요. 근데 언니한테는 아들이 있거든요. 얘는 내가 너무 어린아이거든요. I'm afraid that the planet will hit us anyway. Don't be. He's forgotten about the magic game. Magic game. 화면의 전경에서는 그 셋이 마법의 동굴 같은 그 허름한 곳에 들어가 있어서
앉아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로 멜랑콜리아라는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게 보이게 되죠. 재난 영화를 내가 그렇게 많이 봤지만 영화를 보면서 와, 저런 게 지구의 종말이겠구나 이렇게 느낀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재난의 풍경을 그냥 오락으로 소비할 뿐인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까지 다 보게 되면 야, 정말 지구가 혜성과 부딪혀서 죽게 되면 저런 심리고 저런 광경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소름 끼칠 만큼의 어떤 실감이 있다는 거죠. 1부에서는 결혼이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2부 끝까지 보게 되면 그 결혼이 이루어지든 말든 2부까지 보게 되면 하등 중요하지 않죠. 결혼이 설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구는 그렇죠. 파면할 테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은 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라는 것을 영화가 또 코멘트하고 있기도 하죠. 네. 한편에서는 또 라스 폰 트리에가 그 우울증을 실제로 알았다라고 하니까 네. 한 개인의 우울증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시키는가에 대한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하자면 이제 큰 것으로서 작은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또 은유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어느 쪽으로도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오늘 어떤 코너가 제일 뭐 이거 물어보나 많아요. 영화 읽어주는 남자였고 뭐. 계속 이러시고 근데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 예정이죠. 저는 영화 들려주는 남자.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